부부의 세계가 16화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16화의 초반부 편집이 평소의 편집과는 살짝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이번 16화의 초반부는 같은 공간에서 과거 이태호와 함께 있어 지선우가 행복했던 시간들을 현재 시간과 구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붙여 보여주고 불현듯 다시 지선우가 정신 차리며 현실로 돌아오는 식의 오가는 연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지선우가 자신도 모르게 불가항력적으로 이태호와의 과거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연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출에서 역시 지선우는 이태호를 완전히 끊어낼 수 없겠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폐인이 된 이태호와 식사를 하는 지선우와 준영이 장면. 이때 이태호는 적반하장이란 게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죠. 우리 세 사람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나도 다 용서할 테니까. 우리 서로를 위해 조금씩만 양보하자. 처음부터 나한텐 너뿐이었어. 당신도 그런 마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리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성. 그런데 이때 준영이는 엄마 지선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진짜 받아줄 거야? 라고요. 이 장면에서 준영이는 자기 아빠 이태호를 정말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때 준영이는 엄마 지선우에게 절대 아빠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확실히 자기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죠.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화장실에 가서 혼자 오열하는데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고통받은 준영이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힘들지 않기만을 바랬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준영이에게 하고픈 말을 하는 이태호의 장면. 분명 준영이도 이때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애써 그 마음을 억누르고 아빠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고는 이내 몸까지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이태호를 뒤로 한 채 차에 타기 직전 준영이와 지선우는 말없이 한동안 서로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인지상정으로 아내와 아들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준영이의 눈빛은 엄마 지선우에게 더는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태호가 달리는 트럭에 몸을 날립니다. 이태호는 죽지 않았고 이에 지선우는 살자기도에 실패한 이태호를 보고 안도하며 두 부부는 서로를 끌어안죠. 교통사고 살자는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한 지선우의 트라우마였고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약점이 흔들린 지선우는 이번에도 이태호를 끊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준영이는 이 모습을 다 지켜봤죠. 이를 통해 준영이는 확실히 깨달았을 겁니다. 이 두 사람 이태호 지선우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사이란 걸.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된 이 힘든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결국 준영이는 아빠와 엄마가 만든 모든 상황들에 깊은 환멸감을 느끼고 그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립니다. 지선우 이태호가 끊지 못한 굴레를 준영이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면서 끊어버리게 된 것이죠. 1년 뒤 이태호가 지선우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을 보면 13화 해강이 이슈 이후 아무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1년 만에 보낸 메시지 역시 읽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면 지선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이태호를 마침내 끊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뒤 지선우는 같은 자리에서 아들 준영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지선우 앞에 나타난 하동식. 하동식은 생각보다 멀끔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잠깐 좋아지기도 했지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나 혼자 나아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안심하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다.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른 사람의 불행에는 관심이 없다. 잠깐 자기 위안을 삼을 뿐이란 말을 하죠. 이 하동식의 등장과 대사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대사는 마지막 떠나기 전 준영이의 상황으로 대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받아 마음의 병이 생긴 환자 하동식은 자신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의사 지선우에게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도와달라. 내가 이만큼 힘들다. 난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표현해왔죠. 준영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준영이의 방황과 비행은 유일하게 자신의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해줄 수 있는 중심에 있는 엄마 지선우에게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도와달라 온 힘을 다해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지선우 역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주었고 그런 지선우의 노력으로 아들 준영이는 잠깐 좋아지는 것 같아 보였죠. 준영이 역시 스스로 나아지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준영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었죠. 안심하는 순간 준영이는 믿었던 엄마에게 다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아빠를 받아주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 직전에도 몇 번이나 표현해왔지만 결국 엄마는 마지막에 자신의 솔직한 마음에 굴복해버렸고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준영이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살자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었던 기억이 있는 지선우에게는 버틸 수 없는 이태호의 살자 시도. 지선우는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 그 순간 이태호를 끌어안았고 이것이 아들 준영이에게는 아빠의 살자 시도와 그 순간 엄마가 죽을 만큼 힘든 나를 두고 아빠를 선택해 계속해서 내게 고통을 줄 것이라는 또 다른 트라우마를 안겨주게 된 셈이죠. 정말 지선우에게는 이태호를 안아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만큼은 지선우가 아들 준영이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진짜 속마음이 먼저인 순간이었죠. 이로 인해 확실해진 사실 하나. 이태호뿐만 아니라 지선우 역시 준영이를 위해서, 준영이 때문에, 준영이도 이야기한 바 있던 것처럼 언제나 준영이 핑계로 서로가 서로를 놓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먼저였던, 부단히도 애써 감추려 했던 진짜 속마음은 지선우는 사실 남편 이태호를 여전히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로서 준영이를 위해서라는 것과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노력하면 준영이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 잠깐의 자기 위안일 뿐이죠. 준영이를 위한다고는 했지만 어쩌면 지선우는 가정사랑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그러했고 결국 자신도 자신이 처한 상황이 먼저이지 하동식 환자의 불행에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별 관심이 없었듯이 지선우는 자신의 감정이 더 우선이었고 아들 준영이의 불행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겁니다. 이때 나오는 고예림의 나레이션. 언니가 언니 자신을 용서했기를.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지선우의 독백은 내 스스로 용서란 말을 입에 올릴 수 없다. 용서란 것은 오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선우는 모든 상황을 내가 규정짓고 심판하고 책임지겠다고 생각하는 오만. 그것을 내려놓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데요. 지선우는 주변에서도 그렇고 스스로도 자신이 꽤나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태호와 아들 준영이를 책임지기 위해 뭐든지 지선우가 나서서 해결해야 했고 그런 시간들이 지선우를 슈퍼우먼 컴플렉스를 갖게 만들었죠. 남편의 일, 아들의 일 모두 다 이들을 이끌어가는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마인드. 그 마인드 때문에 지선우는 잘 보면 매 순간 아들 준영이를 자신의 부속물로 생각했고 마지막 순간 지선우로서는 불가항력의 상황이었지만 아들 준영이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직 준영이를 위하는 마음일 뿐이라는 거짓. 그 거짓을 뒤덮기 위한 지난 16화 동안의 모든 지선우의 말과 행동은 위선. 최선을 다해 준영이만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했지만 마지막 순간 준영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건 엄마 지선우 결국 자신이었죠. 모두가 똑똑한 여자라 했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규정짓고 심판하고 책임지겠다던 지선우였지만 1화부터 모든 상황을 되짚어보면 이러한 생각은 오만이고 또 오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 용서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선우는 염치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선우는 이태호가 아니니까요. 그런 지선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자신이 야기한 불안과 불확실한 희망의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뿐. 그렇게 지난 시간 스스로의 오만으로 만들어낸 과오들을 홀로 곱씹으면서 견디다 보면 어쩌면 돌아올지도 모르겠죠. 아들 준영이도, 그리고 아들 준영이가 돌아온다면 스스로를 용서해줄 그런 시간도. 언젠가는 말이죠. 결말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 이 아들 준영이가 돌아온 장면에 있어서는 돌아온 것이다, 돌아온 것이 아닌 지선우의 독백에 맞는 상상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이렇게 두 가지 결말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직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고 지선우가 독백하는 점, 그리고 이 독백의 문장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시제로 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아들 준영이의 모습이 초점이 나가 잘 보이지 않는 점, 마지막 아들 준영이를 맞이하는 장면, 지선우의 헤어스타일이 준영이가 사라지고 난 후 1년 뒤에 나오는 지선우의 헤어스타일과도 또 다르고, 또한 이는 작중 지선우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스타일의 머리 묶음이라는 점을 볼 때 마지막 지선우가 준영이를 맞이하는 장면은 지선우가 아직 오지 않은 이후의 미래를 상상한 것이거나 준영이가 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의 스타일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언제나 쓰이니까요. 그리고 16화 내내 부부의 세계 로고 타이틀에 켜지지 않았던 불이 켜진 것 또한 준영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해석에 마지막에 힘을 더해줍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어떤 것이든 부부의 세계 결말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현재 결말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원작에 대한 리스펙과 지금까지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 한 나름 최선의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말 불륜 드라마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이 난 부부의 세계. 제가 닿는 이후 저의 꽉 닫힌 결말은 지선우가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온 아들 준영이와 행복해지는 결말입니다. 아내이자 엄마인 지선우 덕에 지난 2달 동안 주말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부부의 세계라는 작품 기억하게 될 것 같네요. 자, 저희 부부의 세계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볼 수 있게 해준 부부의 세계 제작진과 출연진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저와 함께 부부의 세계를 달려오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부의 세계에 이어 또 다른 작품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